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오늘은 토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 하나 정도 해소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하는 도로 이야기가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도로법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한 꼭지 정도만 떼서요. 건축법상 도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매 나온 물건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물론 제 카페나 이런 통해서 질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도로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라리 도로법보다는 건축법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느냐, 즉 이 도로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 허가가 나겠느냐, 그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경매 물건을 토지를 입찰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또는 토지를 투자하려고 하는 물건이 있다고 가설을 세워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런 도로에 접해 있는 거 이게 이런 도로에. 자, 그럼 이 물건 위치를 보니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에 있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앞에 도로가 지나가죠. 그럼 이 도로에 접한 걸로 건축 허가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도 부동산 공부를 처음 할 때 도로에 대한 부분을 처음 접할 때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반듯하게 생겼지만 도로가 아닌 땅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의 도로처럼 생긴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반듯하게 예를 들어서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적 분할도 도로로 분할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건축 허가가 나는 땅, 쉽게 말하자면 그 도로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건축 허가가 나는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헷갈렸는데요. 자, 그럼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앞에 보니까 도로가 지나가죠. 그죠? 도로에 지나가니까 도로에 접한 땅이냐, 그래서 건축허가 나는 땅이냐. 자, 여러분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도로의 땅이 전형적인 도로 모양으로 생긴 저 땅이요. 전형적인 사유물이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지자체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도로 모양으로 생긴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 지도를 줄여서 보니까 그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그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로를, 여기에 난 도로를 따라 여기 흰색으로 보이는 도로 모양의 길을 따라서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사유재산으로 볼까요? 공도화 또는 공공재산으로 된 도로라고 간주를 해서 도로 주인의 동의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줄까요? 우리 도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아주 오랫동안 변화해왔기 때문에요. 단정적으로 쉽게 이 도로는 어떤 거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그나마 비슷하게 생겼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두 가지만 가려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파주에서 봤던 그 땅, 자, 다시 질문이요. 그 땅, 그 앞에 난 도로 있었죠. 그 도로 이렇게 지목이 도로의 땅이 지나가는데 이 땅을 질문이요. 파주시에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냈을까요? 제가 그 전에 동영상 보면 그 앞에 내용을 보면요. 도시계획시설도로라는 말을 썼거든요. 도시계획시설도로. 다시요. 지자체 계획으로 낸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도로가 해당되겠느냐? 즉, 파주시 계획으로 이런 도로를 냈겠느냐? 아닐 것 같죠. 그죠? 이거는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도로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추가 기재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건축법 2조 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 가로를 닫고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경매에 나왔던 요렇게 요 필지인데요. 이 땅이 여기 도로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 2조 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건 공도화되었다 또는 건축법상 도로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런 도로에 접한 땅은요. 도로 주인의 동의 없이 건축 허가를 받고 불착 동의 없이 하수 처리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도로에 접한 땅이 되겠죠. 그죠?
자, 지도를 줄여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도로들가 보니까 화면상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도로가 자, 지자체 계획으로 낸 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획들이 다시요. 개인이 이 땅 주변에 있는 개인들이 우리 힘을 합쳐서 도로를 이렇게 내자. 즉 개인이 이런 도로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냈을까요?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자연 발생적으로 그 언제인지도 모를 그 옛날부터 밟고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와 대조가 되는 사례를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낙찰된 사례를 하나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에 나와 있는 최근에 낙찰된 땅입니다. 사진용지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도로가 지금 여기 아래쪽은 꾸불꾸불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 현황도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낸 도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도로고 여기 12번지 있죠. 또는 여기 지금 여기 필지가 분할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로처럼 생긴 거. 요건 인위적으로 이렇게 낸 것 같죠. 인위적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낸 도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10이라고 써진 땅이 있고 3, 9 뭐 이렇게 땅이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3, 9, 10, 11번지 땅은 이 12번지 도안 땅을 도로로 써서 건축 허가를 내려는 게 아니었을까요? 다시요. 여기는 3, 9, 11, 12 그리고 12번지는 뭔가 계획에 의해서 딱딱 맞춰서 분필한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자, 그럼 이 10번지 땅은 12번지 땅을 도로로 써서 건축 허가가 날까요?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지도만 보고 여러분이 의견을 내어서 이 경우는 건축 허가가 난다. 또는 이 경우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면 두 경우 다 틀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전에는 그냥 임야다 지적 분할을 이렇게 그냥 해줬습니다. 건축 허가 없이도 이렇게 지적 분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12번지에 대한 뭐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줬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단순히 건축 허가 없이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지적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다시 분필을 한 것이다. 건축 허가 없이 건물을 짓겠다는 허가 없이 이렇게 한 거다. 그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게 12번지도 도로가 아닙니다. 그때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0번지 지금 경매나온 이 땅이요 12번지 땅 주인의 또는 도로로 생긴 이 땅에 동의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고 그리고 만약에 착공까지 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그 경우에 이 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아까 파주에 받은 땅 있죠. 건축법 2조 1항 제11호 남목에 따른 도로 이게 누군가 건축 허가를 받는데 동의를 내준 땅입니다. 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찌 되느냐? 그 동의를 내어줘서 그 상대방이 건축 허가까지 받는다. 다시요. 이 10번지 땅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계까지 낸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까지가 아니고 착공계까지 낸다. 그러면 그 순간 이 땅은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른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도로는 공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 낙찰받은 사람은 여기 있는 건축 허가만 취소가 된다면 이 12번 땅 주인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께서 저한테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처음에 질문을 주셨을 때 이 집업만 갖고 이렇게만 갖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대답을 이렇게 할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경매 물건을 알게 돼서 봤는데 주무부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건축가의 문의 결과 2010년도에 건축 허가 신고가 있었으나 이후 취소된 것으로 조사된 데인데요. 그럼 이 건축 허가에 따라서 착공계를 냈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공계를 냈다면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른 도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 용인시는 만약에 이게 몇 번지야? 아까
때문에 565의 12번지였죠. 565의 12번지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제가 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고의 12번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연합을 했더니 지목이 대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호 이런 말 없죠. 그러면 이 땅은 어쩌면 파주에서 봤던 그 땅처럼 다시요. 이 땅하고 달리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호에 따른 도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또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건데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이렇게 기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해주면 더 편리하고 또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고요. 이 경우는 그게 확인이 안 된, 다시 하겠습니다. 그 파주처럼 여기다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뭐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게 아닌데 요거죠 그냥. 어쨌든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른 도로다. 추가 기재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기재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혹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번이나 9번 땅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여기를 도로 사용 승낙을 했다. 그러면 공도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뒤에 땅에 건축 허가를 내어주고 착공계까지 냈다면 그러면 공도가 된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이 도로 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에 꼭 반드시 파주처럼 기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죠?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 땅을 도로로 쓸 수 있느냐? 내가 뒤에 있는 565의 9번지, 10번지 땅을 경매로 입찰하거나 일반 매매로 사려고 하는데 이 땅을 도로로 쓸 수 있느냐? 그 말은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그냥 도로 모양으로 품피는 땅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옛날에는 그냥 임야를 지금 땅 모양처럼 품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나 이 도로를 기반 시설로 해서 건축허가 난 데가 있다면 그때는 공도화되었기 때문에 또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유튜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그간에 너무 말을 급하게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